자, 비둘기 파월이 계속 지속이 되었죠. 특별한 이벤트는 없었습니다. 이 테이퍼링은 시기상조다. 딱 잘라버렸죠. 딱 잘라버렸고 이 단기 시장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예상을 했던 그대로의 결과다. 이 정도로 좀 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다시 돌아온 슈퍼펄 금리 인상 테이퍼링 당분간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났죠. 자, 그런데 시장이 이제 좀 더 기대를 했던 이 YCC라든지 아니면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이 금리를 적극적으로 금리 상승을 저지하겠다 그런 이 부분은 언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이 만약에 언급이 되었다 그러면 이 증시가 아마 폭등해서 그러면 아마 엄청난 상승이 일어났을 텐데 그런 소식은 나오지 않았죠. 이런 소식은 나오지 않았지만 여전히 이 돈은 계속 풀겠다. 금리 인상은 없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은 시장은 다시 상승 흐름으로 전개가 됐습니다. 자, 일단 이제 단기 약재는 사라졌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렇게 좀 보면 되고 이 시장이 환호를 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이 정도로는 환호라고 표현을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일단 여기에서 YCC 정도 이 금리에 대한 부분이 언급이 되었다면 최상의 결과였겠지만 그 부분이 없었더라도 내용은 좋습니다. 계속 돈 풀기를 하겠다는 거죠. 돈은 계속 풀겠다. 이런 스탠스를 계속 유지를 했기 때문에 증시는 이제 크게 흔들려서 내려오는 이런 흐름이 나오기는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테이퍼링이 시기상조고 반드시 신호 주겠다 그랬죠.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테이퍼링, 그러니까 이 부분이 테이퍼링이 이제 시중의 자금을 축소하겠다, 그러니까 유동성 축소를 하겠다 이런 부분이죠. 이런 부분을 갑작스럽게 하지 않겠다는 거죠. 갑작스럽게 하면은 주가가 발작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시기상조다. 시기상조라고 하면은 앞으로 올해 안에는 이런 테이퍼링이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올해 안에는 적어도. 자, 그리고 실질적 추가 진전을 본 후에 정책 기조 변화를 가져가 있다라고 하고 있죠. 지금은 이 대부분이 예상이죠. 예상. 대부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이 백신 접종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들이 이 고용을 더 촉진을 시킬 거다 그런 예상입니다. 실제로 이제 고용 지표가 좀 좋아지고 있죠. 좋아지고 있고 미국의 확진자 수가 좀 줄어드는 모습이 실제로 이제 좀 보여지고 있긴 하지만 이제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실제로 이제 금리가 계속해서 상승을 한다거나 고용이 상당히 더 좋아진다거나 아니면은 이 물가 상승이 계속 일어난다거나 경기가 아주 가파르게 회복된다거나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진전되는 모습이 보이면 그때 기조를 변화하겠다 이런 내용이죠.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코로나 상황이 그렇게 쉽게 끝날 분위기는 아니죠. 끝날 분위기 아닙니다. 지금 이 백신을 좀 맞는다 그래서 지금 다 마무리되고 완전한 이 경제 봉쇄를 완전히 완화시키는 그런 부분으로 가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분위기죠. 자, 지금 이런 분위기가 전개가 되면서 이 다우가 올랐죠. 다우가 이렇게 상승했는데 이 파월 회장이 보는 부분이 경제 성장은 계속해서 빠르게 일어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항공주라든지 여행주들 이런 경기 민감주들이 아주 오늘 어제 또 강한 모습을 보였죠. 자, 그리고 이제 지금 점도표가 확 바뀐 점도표 이렇게 나오는데 바라보는 시각이 일각에서는 이
금리 인상이 좀 앞당겨질 수도 있다. 그런 시각을 보이는 위원들이 좀 더 늘어났죠. 좀 더 늘어나서 내년쯤에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 그런 사람이 좀 늘어났고, 그리고 내후년에 또 해야 된다. 그런 사람도 좀 늘어나긴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많은 사람들은 이 앞으로 3년 동안은 금리 인상은 여전히 쉽지 않을 거다. 그런 분위기를 지금 만들어 가고 있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올해의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인 반등일 거다. 그렇게 바라보고 있죠. 여전히 시각은 동일합니다. 동일한 시각이고, 작년에 이제 워낙에 이 코로나 때문에 완전히 주저앉았었죠. 주가도 주저앉았고 고용률도 상당히 주저앉으면서 그런 분위기인데, 올해는 이제 그런 부분이 좀 회복이 되면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부분이지만 전년 대비해서 기저효과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인플레이션 전망치를 2.4%로 지금 연준이 제시했죠. 그래서 석 달 전에는 1.8%인데 지금 0.6%나 높게 잡았습니다. 높게 잡았는데, 그 정도로 이제 경제 회복에 대한 시각이 좀 긍정적으로 바뀌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내년하고 내후년에는 어차피 이제 올해는 기저효과고, 내년하고 내후년에는 상승폭은 여전히 이제 낮은 수준을 유지할 거다, 그렇게 보고 있죠. 내년에 이제 1.9로 봤는데 2.0, 내후년에 2.0에서 2.1 이 정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올해 미국 경제가 반짝 성장을 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기존 전망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 그렇게 지금 바라보고 있죠. 자, 지금 이런 이 분위기고, 정책 기조 변화를 검토하려고 하면은 2%가 넘는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이고 실질적으로가 중요합니다. 이게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거, 그러니까 확실한 거를 보여주게 되면은 시장이 확실하게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일어난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일어난다는 게 계속 보여지면은 그때 이제 정책 기조를 바꿀 수도 있다, 이런 거죠. 근데 이런 부분이 일어나려고 하면은 이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잡혀야 되죠. 잡히고 안정이 돼야 되는데, 아니면 코로나를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경제 봉쇄를 다 풀어버리고 전 세계 무역이 아주 자유롭게 되고 여행도 여기저기 다 다니고 이렇게 되면은 모르겠지만, 그게 빠르게 일어나기 좀 쉽지 않겠죠. 자, 그래서 올해 인플레이션 이 기준에 미치지는 못할 것이다,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요런 지금 부분이고, 파월 의장은 지금 백신 보급하고 백신 보급의 진전, 그리고 재정 부양책 덕에 시간이 갈수록 노동시장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진전이 될 거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죠. 실제로 현장에서 요런 수치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고용률이 좀 좋아지고 있죠. 자, 그런 진전이 일어나는지, 지속적으로 빠르게 일어나는지, 그걸 이제 봐야 된다, 그죠. 근데 그 부분은 지금 기대감이 좀 많이 앞서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실제로. 그렇죠. 이 미국은 지금 변이가 다시 상당히 또 확산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백신의 기대감이 좀 많이 앞서 나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테이퍼링에 대해서는 완전히 쫙 잘라버렸죠. 딱 잘라버렸고, 이거는 당분간은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테이퍼링을 하지 않고 금리를 저금리로 계속 유지한다, 이게 이제 아주 가장 큰 틀이죠. 큰 틀에 대한 부분은 변화가 없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한 가지 지금 불확실성을 하나 남겨놨죠. SLR은 어떻게 할지 아직까지는 모르겠다, 조만간에 발표를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SLR이 미국 대형 은행들이
자산 대비해서 자기 자본을 5% 넘게 유지하도록 하는 그런 규제를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그런 규제를 적용했죠. 근데 이 규제를 이 코로나 때문에 대폭 완화를 했었습니다. 지난해 4월 달에 대폭 완화를 했는데 이게 이제 3월 21일에 만료가 되죠. 이제 20일이 며칠 남지 않았죠. 만료가 되는데 요거를 계속 규제를 그대로 가져갈 거냐 아니면은 규제 완화 부분을 축소를 할 거냐. SLR 규제를 완화한 부분을 다시 이제 원복으로 돌린다 그러면 은행들이 이 자기 자본 비율 5%를 맞추기 위해서 지금 이제 국채를 뭐 팔아야 되겠죠. 국채를 팔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또 전개되면은 국채 수익률이 또 뭐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 이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하나 좀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이 좀 하나 불확실성이 좀 남아 있긴 하지만 아주 큰 틀에서는 특별한 스탠스 변화는 없죠. 스탠스 변화 없다. 이런 부분이 하나 아쉬운 부분이고 SRR 부분이 아직 불확실성 남아있는 부분 이게 아쉬운 부분이고 그리고 YCC나 그리고 오프레인트 트위스트 얘기 안 나왔다는 부분 그게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하지만 증시가 이제 하락할 요인은 사라졌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대신에 이제 SRR이 조만간에 발표하겠다라고 하니까 이게 이제 불확실성으로 좀 남다 보니까 아주 큰 폭의 상승이 나오기는 아직까지는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는 조금 이제 이게 좀 걸리죠. 여기에 조금 걸리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이런 분위기다 보니까 지금 이 금융주라든지 금융주들은 이 금리 상승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가 있죠. 금융주가 좀 강세를 보였고, 그리고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이 항공주들, 여행주들이 계속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주들도 다 괜찮죠. 어제 테슬라도 3.7% 정도 반등을 했습니다. 이 나스닥 선물이 열릴 때는 거의 한 4% 정도 하락을 하다가 다시 4% 정도 상승을 했죠. 그러니까 뭐 하루 등락폭이 거의 4% 정도 등락이 일어나면서 결국은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지금 이런 분위기면 증시가 아주 나쁘게 흘러갈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자, 그러면 이제 시장의 큰 리스크는 일단 어느 정도 해소가 됐죠. 해소가 됐다 그러면 이제 개별 기업의 이 분위기를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지금 지수 관련주다 보니까 아무래도 덩치가 크죠. 그런 부분도 있긴 하지만 상당히 많이 조절받아 있는 상태죠. 그리고 주가가 내려갈 만한 요인은 이제 없습니다. 지금 없는 상황이고 당분간 이제 꽤 오랜 기간은 그런 부분은 없을 거다. 그리고 SLR 부분이 발표될 때 좀 이 완화를 되돌린다, 축소한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 그러면 시장이 잠깐 뭐 조금 발작이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큰 틀에서 보면은 크게 그 부분은 문제가 될 가능성은 좀 희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렇게 본다 그러면 어제 많이 또 조정을 보였기 때문에 우리 증시 미리 매맞았죠. 오늘은 상승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그렇고 셀트리온은 다음 주 되면은 이 유럽 허가 소식이 이제 기대가 되죠. 그런 부분으로 본다 그러면 이제 셀트리온은 이 개별 기업의 호재가 나오게 된다 그러면 엄청난 상승의 힘이 에너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 아주 조정을 많이 받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